네, 반갑습니다. 자, 1월 하고 이제 4일째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1월 첫 방송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중에서 남북관계를 위주로 해서 또 말씀드렸고요. 문재인 정부에게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있냐, 능력이 있냐, 철학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또 민족사적 역할이 있고, 그거를 잘 해내도록 촉구하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제 마음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족적인 대의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한 당사자로서 그 합의 내용과 정신을 충실하게 하나도 허술하지 않게 이행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또 응원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비판과 조언을 제 나름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운전대를 잡으라고 했는데요. 대리운전을 하지 마시고 자가운전을 해야 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이 민족 자주 정신이죠. 그리고 민족 자결 정신이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고 나서는 결코 남북관계를 풀 수 없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보장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정신과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운전하지 마시고 자가운전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저는 관료들 문제를 오늘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일부 얘기를 우선 할 텐데요. 통일부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남북 합의를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전문 부서인가, 아니면 미국의 구상과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부인가, 이것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통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와 다른 게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도 평가를 하십니다. 그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창구 단일화 논리를 들이밀고 있죠.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해서 방북하려고 하는 남측의 통일 단체들에 대한 선별 배제, 그리고 그 배제하는 논리가 공안 논리입니다. 국가안보법 위반 전력이 있다든가, 국내 법질서를 위반한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배제한 이유 자체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로 방북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갑질 행태를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통일부가 앞세우는 것은 교류협력법입니다. 교류협력법이 이것도 이제 개정할 때가 됐죠.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류협력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됩니다. 민족 단결을 실현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고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류협력법 자체도 개정할 때가 되는데, 통일부는 법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류협력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창구 단일화 논리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 12월 달에 제1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처음으로 남쪽에 왔습니다.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자, 남북 사진전이 개최가 됐고 그 사진전을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남쪽에 왔는데요. 남쪽 방문 기간 중에 6.15 공동선언 실천 언론본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여하는 남측의 그 참여자들 모두의 인적사항을 다 신고하게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의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또 관련 간담회의 언론 보도도 기사화되는 것도 사전에 통일부와 협의해라 이런 요구를 걸면서 이 간담회 자체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통일부입니다. 자, 이 초청돼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온 총련의 인사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지금의 수준이고 관점입니다. 이게 교류협력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11주년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됐죠. 이 기념행사에는 각계각층, 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평화통일단체들까지 포괄하는 아주 민관 합동의 공동행사로 남북이 합의했고 그런 차원으로 개최된 것이 11주년 14 공동행사 기념행사입니다. 이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인원 문제를 가지고도 통일부가 장난을 치고 통제하고 배제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화협, 남북 민화협이 함께 추진하는 금강산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남측의 인원들, 특히 전교조와 민주노총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방북을 불허하는 또 행태를 보였던 것이 통일부입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나서 남북 경협으로 5.24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남북 경협 기업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언론상에서는 남북 경협 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 기업들이 배제가 됐고 보상도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통일부가 마지못해 정부가 교체가 되고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보상을 해줬지만 실질적인 원만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가깝게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있었죠.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했고 구체적으로는 평양 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합의가 됐습니다. 연내에 착공하는 걸로. 그런데 물론 유엔사 미국의 방해도 있었지만 남측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착공식을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착수식이라고 하는 묘한 단어로 둔갑시켜서 이 착공식의 원래 합의 내용, 합의 정신, 합의 사항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부터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보여줬던 행태였습니다. 착공식이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유엔 제재가 두렵고 하니까 합의보다는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착수식이라고 하는 희한한 발언으로 남북의 합의를 왜곡했던 것, 그 앞에 통일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죠.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연구 계획,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리성권 또 북측의 조평동 위원장의 발언 관련해서도 통일부 장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리성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 뭐 구멍에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관계 하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시했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조명근 장관이 흘렸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전에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이 수구 진영의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조명근 장관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합의했던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앞장서서 남북 합의했던 여러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문제, 도로철도 연결 문제, 금강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부냐 미국의 집행부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민족의 합의보다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자리를 걸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대북 제재를 핑계로 남북 합의 자체를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책임, 이 무능력,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를 가로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겁니다. 운전을 하려고 하는 이 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관계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최소한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고 해도 이런 관료들은 철저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관료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개혁정부, 민주정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미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료사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일부 장관 교체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처음에 조명근 장관이 저 장관으로 인선이 됐을 때 좀 긴가민가 했죠. 관료 출신인데 통일부의 생존 논리, 통일부의 관료적 논리로 남북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전면적인 남북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까지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왔지 자체의 철학과 능력과 책임감 이런 도저히 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선을 받침할 수 없는 그런 관료다. 이런 것이 점차 드러났고 이게 더욱더 노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 교체를 조언합니다. 통일부 장관 이대로 두면 통일 안 됩니다. 통일하기 어렵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북 제재, 미국의 압력과 간섭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그 합의대로 목숨 내놓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부 장관을 새로 발탁을 해야 된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방식을 보면 조명근 장관 이후에 누가 올 것인가 참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친문 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인재를 보지 마라.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해결할 수도 없다. 촛불과 손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 평화통일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인사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평화통일 운동을 평생 해오신 분들도 수두룩하고 젊은 인재들도 많습니다. 관료에 때가 묻지 않은 분들 그리고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인물, 인사 그리고 통일 문제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진 그 전문가들 그리고 순수한 분들 오로지 개인 이익보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시야를 그렇게 넓혀서 인사 문제를 새롭게 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명근 장관을 해임하시고 전격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민주당 인사도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야를 넓혀서 촛불과 손잡고 평화통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인사 문제를 세우시기 바라고 통일부 장관을 하루속히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단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